네, 닭고기는 많이 커고요. 이제 우리 코스닥 커피 시장도 많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장 개장 상황 살펴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빨간 장이 이미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아니 파란 장이네요. 파랗게 예. 내려왔어요. 뭐야? 빨간 시작은 빨갰는데. 네, 시작은 그래요? 그 예상은 빨갛는데 지금 막상 출발하니까 하락 출발했고요. 2,50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큰일 지금 6.7포인트 정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0.27% 하락을 했고 상승이 291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락이 444개로 일단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약보합이고요. 한 1.17포인트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고 495개가 좀 6개가 오르고 있고 하락이 723개.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을 좀 오전에는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LG엔솔, 뭐 SK하이닉스까지 좀 0.3% 가까이 이제 좀 빠지고 있고 LG화학도 마이너스 1% 정도 좀 하락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좀 부진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정도 오르고 있고 현대차가 0.2%. 그래서 시총상위 대형주에서는 한 2개 종목 정도가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 쪽에서 특징적인 기업은 일단 GS 리테일이 3.3% 올랐는데 뭐 실적이 좀 잘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3% 오른 것 같고 한온 시스템이 뭐 이게 또 전기차 부품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2.6% 올랐고 NC소프트가 방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7% NC소프트. 예, NC소프트가 좀 예상보다는 잘 나왔더라고요. NC소프트는 뭐 약자예요? NC는 뭐예요? 뉴코아 뭐 이런 건가? 글쎄요. 그것까지는 약자까지 이제-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NC는 뭐예요? 약자? 예. 그리고 오늘 키움증권이 어제 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2.3% 주가 오르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항공우주 같은 이제 방산주들도 오늘 1.3% 가까이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실적주 위주로 오늘 오전장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하락 종목이 좀 많은 편이라서 대부분 좀 밀리고 있는데 오늘 좀 가장 많이 밀리는 기업은 그 대우조선해양이 마이너스 2%. 이제 어제까지는 조선주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좀 밀리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연일 오르다가 오늘은 좀 빠집니다. 1.7%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뱅크, 한미약품이 각각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풍력주가 좋았었죠. 근데 오늘 CS윈드는 1.4%, 2% 가까이 좀 약간의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금호석유라든가 뭐 SKC 같은 이제 석유화학 이쪽도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들은 물론 이제 오늘 그 키움증권은 올라가는데 미래에셋증권은 조금 밀리고 있고 은행주도 조금 부진합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마이너스 0.8%.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크게 뭐 급락하는 기업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거의 한 1% 내외 쪽으로 좀 약보합을 보이는 기업들이 코스피 쪽엔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일단 이제 시총이 가장 큰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가 0.4%,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8, LNF가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일단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 플러스 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G엔터가 한 1.7%, 펄어비스가 1%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게임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크래프톤도 어제 실적이 되게 잘 나왔고, 그다음 오늘 NC소프트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업종이 이제 코스닥에 있는 펄어비스도 좀 반등하면서 전체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고, 엔터주도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오늘 뭐 YG, SM 다 일단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클래시스가 1.2%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좀 밀리는 기업은 바이오니아가 3%, 네페스가 마이너스 3%, 엔캠이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위메이드도 마이너스 한 2% 정도 좀 밀리고 있고요. 주요 좀 바이오 기업들은 오늘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뭐 매드팩토나 메지온, 레고캠 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소재가 사실 어제 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좀 반등을 아직까지는 좀 못하고 있어서 네. 코스닥도 아직은 좀 약보합권
좀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일단 대표 기업들은 조금 부진한 그런 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수급은 좀 어떻게 봐야 네, 될까요? 오늘은 또 뭐 항상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오전에는 주식을 좀 사거든요. 근데 오늘도 한 400억 정도 오전에 매수가 들어왔고 주로 철강주 하고요. 전기전자, 금융주 위주로 사고 반면에 오늘 외국인 기관은 동반 매도인데 외국인이 한 2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한 20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운수장비 쪽 아마 자동차는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수장비, 보험주 일부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제 매수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일단 외국인 기관은 조금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뭐 이렇게 적극적인 매매는 아직은 좀 없는 그런 좀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면 그 오늘 이제 어제도 좀 이 도시가스 업체들이 또 최근에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도시가스 관련주들 좀 움직이고 사료 업체들도 최근에 이제 뭐 설탕값이라든가 뭐 이제 그 곡물 가격 뭐 상승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도 일부 기업들이 좀 사료주들 급등세 좀 보이고 있고 화장품 회사 중에서는 그 오늘 급등 종목이 좀 꽤 있습니다. 그 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메카 코리아 여기도 이제 화장품 OEM 회사인데 OEM 회사가 좀 몇 개 있어요. 근데 어제 깜짝 실적을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상한가에 가 있거든요. 잉그루드랩도 여기 아마 북미 쪽에 좀 판매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상한가가 있고 아이패밀리 SC가 13%, 실리콘투가 14%.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이쪽이 지금 굉장히 지금 오늘 좋습니다. 한 10% 이상 오르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섹터만 봤을 때는 오늘 화장품 회사들이 가장 센 것 같아요. 네, 이 강도 자체는. 그래서 좋은 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6대 관련주라든가 이런 관련된 기업들 조금 강세고, 면세점 업체 아마 여기에 화장품이 좀 포함돼 있어서 아마 면세점도 강세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호텔 신라나 뭐 신세계는 크게 지금 움직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상사주들도 좀 올라가는데 아마 GS 글로벌이 3% 이상 오르면서 조금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랜만에 또 여행주도 좀 강합니다. 오늘 롯데관광개발이 한 2% 정도 반등하면서 약간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주도 약간 반등하는데 다만 이제 화장품이나 뭐 도시가스 사료업체 제외하고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막 급등하거나 그런 이제 업종은 크게 뭐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거의 한 6.7, 네. 7%뭐 이렇게 올라 있네요. 특히 OEM사들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화장품. 콜마도 올랐나? 오, 콜마도 3% 넘게 네. 올랐네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화장품 회사들 실적이 아모레는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브랜드 회사는 좀 안 좋았는데 이게 OEM사 어제 또 코스메카가 좋은 실적 내다 보니까 영향을 좀 오늘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좀 빠지는 섹터는 은행주가 좀 빠지고 있고요. 오늘 뭐 하나금융이나 신한지주가 좀 빠지면서 빠지고 있고 정유업종 조금 부진하고요. 그다음 뭐 리튬 관련주들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뭐 페라이트 관련주들도 최근에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고 2차 전지 이제 셀 업체들은 좀 삼성과 LG는 좀 오르는데 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강했던 건설기계도 오늘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좀 빠지네요. 현대건설기계랑 한 3% 빠지면서 네. 건설기계 회사들도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좀 이게 다운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이게 주도주가 화장품이 시총이 크진 않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래서 본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인프라고 HD 인프라. 본전 왔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껄무새. 껄무새. 아 죄송합니다. 아 그때 약간 본전 살짝 넘었었는데 그죠? 아쉽습니다. 아 그나저나 그 대성 가스니 뭐 이런 그때 하한가 줄줄이 하한가 사태 있었던 그 친구들 아니 그 친구들이래 그 종목들 가운데 오늘 뭐 대성에너지도 그쪽이었 대성에너지는 아니에요. 아, 그건 대성홀딩스. 대성홀딩스? 아, 근데 그렇습니다. 가스 회사들이 좀 강해요 오늘. 그런가요? 예. 네. 근데 혹시 이게 찾아오시는 분 중에 그 8개 종목 밑으로 잡겠다고 좀 자문을 구하러 오시는 분은 없습니까? 아, 괜히 많이 샀대요 그 종목들. 3,300원으로 샀다는데.
아니요. 아 별로 없어요? 네. 아, 그분들은 알아서 결정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누구한테 물어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 본인이 그냥 심장이 시키는 네, 거죠. 본인이 손 가는 대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가고 있으니까. 자, 시장은 대략 그래서 하락폭이 뭐 크진 않네요. 그래도 네, 네, 코스닥은 그냥 좀 약간 좀 제한, 올라오고 네.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리포트 좀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여기 메일을 안 보내고 깜빡해가지고 아, 메일 안 보내셨고요. 여기 그냥 보고서 클릭해가지고 제가 바로 그냥 말로 좀 설명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뭐냐면 그 항공 업종인데 요새 항공주들이 좀 좋진 않거든요. 실적은 좋은데도 빠지고 있는데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은 연구원님은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비수기인 4월에도 국제선 여객은 증가했는데 특징은 어쨌든 이제 일본과 동남아는 주춤해졌는데 유럽 여행 수요가 전월 대비 21%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장거리로 이제 좀 약간 이제 노선들을 좀 바꿔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전에는 이제 단거리 위주로 가셨는데 확실히 장거리 쪽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FSC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제 대형 항공사죠. 풀 서비스 예, 캐리어. 맞습니다. 그리고 LCC 저비용 항공사 여기가 사실은 이제 1분기엔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장거리 쪽은 이 FSC가 좀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행 비수기죠. 3, 4월이 그렇게 여행을 또 이렇게 아주 많이 가는 그런 시즌은 아니다 보니까 1, 2월이 성수기고 3, 4월이 좀 비수기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한데 사실 1분기에 LCC 업체들이 1년치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돈을 벌어버렸어요. 벌써 한 분기에. 굉장히 이제 이익을 많이 냈는데 너무 잘 버니까 이게 지속될까 또 피크아웃 우려가 또 나왔죠. 그래서 주가 최근에는 좀 호실적에도 좀 부진한 건 좀 사실인데 어쨌든 LCC들은 그 1분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또 내는 계절성도 좀 보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1분기 좋으면 뭐하냐 이제 앞으로 좀 꺾일 텐데 이 논리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들이 좀 부진한데 그래도 너무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게 일단 국제선 운임이 겨울 성수기보다 낮아졌지만 이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 그때 2분기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20% 이상이나 아직도 운임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항공기 여객 공급이 좀 이게 좀 늘어날 거라는 이제 얘기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수급 불균형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초만 해도 LCC 업계가 계획했던 항공기 순증이 20대가 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7대 정도에 그칠 것 같다. 크게 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신생 항공사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연말 LCC 공급은 2018년도 수준도 좀 못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공급 과잉 우려가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항공 업종에 대해서는 좀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 더 유리하지만 그 LCC 업체들이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좀 더 빠진다면 좋은 좀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급도 괜찮고 또 요새 운임도 뭐 유럽 운임 같은 경우 뉴욕행 항공기인가요? 뭐 그런 쪽도 계속 더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운임도 여전히 단단하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가 선행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미리 알고 미리 사면 주식이 좋다. 그럼 이게 1, 2월이 성수기였다 그러면 이제 3, 4월은 비수기였다 그러면 때 그럼 또 뭐 7, 8월 되면 또 다시 성수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게 예. 눈앞에 보이는 성수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주식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판단하셔요? 이렇게 뻔히 계절성이 있는 주식들을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계절성 이용해서 미리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수익 내시는 분들 보면 근데 이제 계절성만 무조건 보지는 않고요. 그 이게 상황이 매년 또 바뀌잖아요. 항공만 해도 옛날만 해도 코로나 이전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때 이제 일본 그때 일본 또 이 우리 한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때는 계절성을 논할 수가 없었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계절성을 보시면서 하는데 이 계절성에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이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 해가 이게 뭐 이 계절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큰 흐름이 바뀌어 버렸다. 그러면 이제 계절성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원래 날 더우면 아우 더워 에어컨 잘 팔리겠네. 그리고 에어컨 주식 사면 물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팟빵 주차장 관리하는 분이 정말 잘하세요. 잘하셔요? 네, 왜냐면 그분은 그걸 매년 하셨었나 근데 매년 된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예를 들면 뭐 창문형 에어컨
뭐 있잖아요. 이렇게 것들이 보일러 계절로 하는 게 선풍기 이게 항상 한 4월쯤 되면 한 3월쯤에 들어가면 4월쯤에 무슨 뉴스 나오냐면 올 여름 예년보다 뭐 확 덥다 이런 뉴스가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데 매년 그게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그 뉴스 나오면 이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유독 더 뭐 저 춥다는 이런 뉴스가 항상 나오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매년 진짜 그 뉴스가 안 나온 해가 없는 것 같아. 매년 춥다, 매년 덥다가. 근데 생각보다 안 덥게 넘어간 해도 많고 그러는데 항상 하여튼 미리 설레발치는 그 뉴스 기사들에 잘 매서 이렇게 하시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우리 주차장. 네, 근데 예전만큼 계절 테마가 이제는 안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년 전에는 이게 진짜 맞았던 경우들이 많은데 다 아시거든요. 이제는 주식 투자하시면. 그러니까 여름에 웬만하면. 겨울에 추운 거 다 아니까. 네.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요? 요즘에는. 근데 또 제가 보고 있는 이상한 계절성 중에 하나가 이거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보는 건데 가스주가 보통 이게 이번에 그 SG 사태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보통은 배당을 되게 많이 줘요 가스주가. 근데 보면은 주가가 꼭 여름에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여름에? 네. 지금도 제가 같이 보시면은 21년, 22년생 여름에 이렇게 딱 올라가고. 혼자 보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저기 아니야 그 정프로님 보시라고. 이렇게 여기가 지금 고점이잖아요. 거의 여름에요? 네. 여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올라요. 여기도 여름에 이렇게 오르고. 가스주가 여름에 오른다.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왜 오르지? 가스를 뭐 여름에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겨울에 많이 쓴다고 해서 뭐 가스 회사들이 뭐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겨울 되면은 배당 주나 싶어서 한 번씩 기웃기웃하는 게 가스주인데 좀 신기한 계절성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스주는 여름에 또 올라. 미리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뭐 그런 마인드시겠지. 그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가스주는. 가스주가 여름에 많이 오른다. 그래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삼성증권에 나온 이제 반도체 보고서인데 AI가 뜬다는데 마이크론은 왜 안 오르느냐 요런 이제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삼성의 그 황민성 연구원님이 쓰셨고요. 이게 아마 고객과의 대화 형태로 이렇게 보고서 쓰여서 한번 좀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질문은 뭐였냐면 테슬라에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냈는데 이제 AI로 나는 갈아타고 싶다. 모두가 엔비디아 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황민석 연구원님이 일단 그 자기 친구가 AI 개발자고 AI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날이 생전에 올 줄 몰랐다라고 좀 그런 좀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그만큼 이제 기술의 엄청난 지금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설계에서는 GPU가 핵심이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경쟁사보다 앞서 있어서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고 만드는 거는 TSMC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이 이제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경쟁도 지금 굉장히 치열하죠.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지만 또 AMD도 뒤에서 지금 추격을 하려고 하고 있고 TSMC 앞서가지만 삼성도 지금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다. 근데 이제 고객이 질문한 것도 뭐냐면 그러면 뭐 이게 정작 누가 주도할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 메모리는 어떠냐? 왜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2배 오르는데 20%밖에 못 올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황민석 연구원은 뭐 이 마이크론의 주가 부진 이게 말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말이 안 된다. 메모리는 항상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뭐 제품이 싸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이 챗 GPT에 들어가는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초고대 AI 서버에 맞는 이제 제품이 128GB DDR5 모듈이거든요. 예. 이게 얼마냐면은 지금 1,000불이 넘어요. 1,000불이면 이제 100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대 10배가 지금 비싼 상황이죠. 예. 128 기존 64GB DDR4가 네. 요게 지금 $100거든요. 10배예요. 10배가 넘는 거죠. 128기가 DDR5가 5가. 용량은 2배인데. 예, 용량 2배인데 DDR5랑 이제 DDR4의 차이인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네. 예. 근데 이게 10배가 좀 물론 이제 언젠간 떨어지겠죠, 또 당연히. 그렇죠. 예. 네네. 지금 스마트폰이 램을 몇 기가 쓰죠 보통? 이거는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뭐더라? LPDDR인가 뭐. 아, 네, 좀 LPDDR 달라요? 그거 아, 많이 이거 써. 싼가? 예, 그거는 DDR5는 아니고요. 아, 예. 그거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용량은 보통 이게 뭐 16기가, 32기가 뭐 이런 거 사양별로 조금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게 그거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 메모리가 그 메모리인가? 아닌가? 그거 아니 D램이 그거예요. 그거 맞아요. 아 그래요? DDR5 요게 이제 그 64기가 그다음 128기가가 이제 D램이죠. D램. 낸드 말고. 예. 낸드는 요새 뭐 1TB까지 나오는데요. 뭐. 예. PC에도 뭐 기본적으로 뭐 SSD 막 500기가. 그렇죠, 그렇죠. 달리잖아요. 예, 예. 그렇지. 예. 아니,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보면 그것도 이제 뭐 512기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256기가, 512기가 뭐 그건 낸드죠. 그게. 그건 그게 낸드. 그게 낸드예요? 낸드죠. 아 그럼 그건 낸드고 그리고 아까 8기가, 16기가 거기 이제 램이고. 램, 네, D램. 그게 이제 D램이고. D램. 애플은 아마 D램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삼성폰이 좀 크죠. 아 요즘은 그러면 한 10 몇 기가 정도 아마 쓰는 모양이네요, 그죠? 네, 컴퓨터가 16기가까지는. 음. 저도 저번에 한번 컴퓨터 이제 교체하면서 16기가 달았거든요. 아 16기가. 램을, 네, D램을. 근데 이제 그 아까 챗GPT용 그거는 이제 128기가. 네, 128기가. 아. 여기 이제 연산을 엄청 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니까. 네. 근데 요게 이제 기존의 그 이전 제품보다 이제 10배가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가격이 무조건 싼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제품들이 점점 떨어지고 공급 강이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의견은 이렇게 좀 비싼 가격들도 예,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마이크론 주가가 이렇게 그 뭐 엔비디아 2배 오르는 동안 20% 상승은 어떻게 보면 좀 말은 안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분 또 이 그 질문도 그래요. 1000불이면 근데 아무리 많이 줘도 300불이면 최대 아니냐. 이게 범용 제품인데. 네, 근데 128기가 DDR5는 훨씬 더 빠르고 전력 소모도 작고 또 AI 이걸 좀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비싸도 그리고 안 살 수도 없다. 예,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D램은 한번 이제 돈 벌면 영업이익률 막 50%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2017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70% 넘은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물론 이제 요 한 제품이니까 아직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주가가 PBR 1배에서 1.5배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올라봐야 그러면 얼마나 오르겠냐 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황미성 연구원님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GB에 지금 2불의 적자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격이 빠진다면 그러겠지만 신제품은 이제 기가바이트에 지금 10불 하는 거죠. 아까 128기가를 계산을 하면.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D램 가격이 1에서 10불 사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뭐 내려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신제품도 나와 있고 이 1GB에 2불 지금 적자 2불에 지금 적자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격이 좀 더 떨어지겠냐. 네. 이런 또 부분도 있고 또 가장 큰 거는 산업이 이제 콘솔리데이션 돼 있다 그래요. 이제 응고한다는 건데 이제 10개 업체가 5개 되고 3개, 2개 이렇게 압축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메모리는 3사밖에 없잖아요. 예. 과정화란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 3사가 모두 다 감산하는 건 거의 처음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경영자들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파괴적인 거대한 신규 진입이 중국이 진입할 수도 있는 걸 미국이 막아버렸잖아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인공지능 성장에 투자하려면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많이 갔지만 메모리도 좀 사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냐 하는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메모리 그런 보고서도 이게 어디 보고서라고요? 삼성증권. 삼성증권 네. 보고서가 있었고요. 또 있습니까? 아, 이 정도는 네. 보면 될까요? 네. 아 아침에 또 이렇게 보고서 쭉 스크리닝 하셔서 소개해 주실 만한 거 갖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고 시장이 지금 아까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지금 코스 예. 닭은 지금 닭이 빨개졌네요. 빨개졌습니다. 네, 빨개요. 코스피는 역시 뭐 하락폭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네네. 안에서 한 0.16% 정도니까 아까보다는 확실히 분위기는 좀 혹시 LG엔소라고 하이닉스가 이제 플러스 전환되니까 아. 조금 이제 낙폭을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엔소라고 하이닉스. 예. 코스닥에서는 눈에 띄게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떨어진 친구들이 크게 보이진 않아요.
다 그냥 1~2% 안쪽인 것 같은. 근데 지금 코스닥이 확실히 상승 종목이 많이 늘어났네요. 윤성 FNC가 조금 뭐 6% 넘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윤성 FNC가 저기인가요? 그 배터리 장비 회사인가? 배터리 이제 믹싱 장비 만드는 회사. 아 그래요? 예. 윤성 FNC가 예. 거기가 무슨 이거 섞어야 되잖아요. 양극재, 어. 음극재 이거. 나 무슨 저 푸드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 FNB인가 참? FNB. 그건 참. 예, 예. FNC구나 이거. 여기가 전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SK온 증설할 때 장비 들어간다고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회사인 것 같아요. 아니 전 처음 들어보는데 시총이 코스닥 43이에요. 생각보다 높네. 네. SNS텍이라는 회사도 지금 한 5% 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조금 네.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는 회사고요. 진짜 뭐 크게 많이 빠지거나 많이 오르거나 이런 회사는 별로 없네요. 네, 제가 맞습니다. SNS텍 S에너지구나 검색을 잘못했는데 S에너지라는 회사 모아는 회사가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뉴스가 지금은 무료지만 이것 유료 전환 소식에 개인 투자자 분주. 참 회사에 대해서 알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네네.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검색해 보면은 자꾸 그 급등주 찍어준다고 광고. 광고 오고. 아휴. 급등주는 제가 뭐 찍어드릴 수는 없지만 가끔 이제 급동주는 한 번씩 제가 있어요. 급동주요? 네. 또 무슨 얘기를 하실라 그래 또. 화장실에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데 예전에 막 화장실 막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막 너무 사고 싶은 애가 갑자기 생겼어. 막 화장실 가서 네. 앉아갖고 이렇게 급동주라고 제가 그때 아마 테마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요 정도로 뭐 보면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특별히 더 이슈가 더 나오진 않았죠? 네. 네. 자, 하여튼 우리 환율은 대략 지금 1,324원 정도 나오고 있고. 언젠가부터 1,300원 환율이 되게 그냥 우리나라의 평범한 익숙해요. 환율이 돼 버렸어요. 예. 네. 참 이게. 금 약간 올랐고요. 기름도 살짝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리도 조금 올라갔고요. 8,583달러 정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일단 개장 상황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염승환 이사님은 바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 SML에 오늘 그 2차전지 성애자가 하나 나옵니다. 2차전지만 사랑하는. 그래서 한번 저희 그 SML에 한번 오셨던 분인데 예. 그분 반응 어땠어요? 그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음. 워낙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인기가 많이 있을 때고 지금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 현재 이 주식 시장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자 오늘 잠시 후에 그분이 나오시니까 같이 만나 뵙도록 하고요. 우리 염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